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 직장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회사 문제는요, 대화형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학교 문제는 수강 신청이라든지 숙제 제출, 그리고 졸업 논문에 관한 이야기, 혹은 진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 회사 문제는 출장 이야기라든지 미팅,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도 중요하니까 귀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 맛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전에 보기를 봐야 하죠. 발음 확인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번 高级翻译高级翻译 B번 平面设计平面设计 C번 英语写作英语写作 D번 影像制作影像制作 자, 발음 잘 들었죠? 한번 겹치는 게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听说你们专业有英语的写作课，我能去旁听吗？当然可以，不过我们上的是论文写作课，对英语的要求比较高。男的想去听什么课？ 자, 질문까지 들었을 거예요. 질문이 男的想去听什么课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고 싶냐고 물어봤는데요. 남자 말을 잘 들었어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听说你们专业有英语的写作课，我能去旁听吗？ 예, 들었어요? 답 나왔죠, 그죠? 자, 원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听说 듣자 하니 你们专业 너희 전공에 有英语的写作课 영어 장문 수업이 있다면서 라고 했어요. 我能去旁听吗? 방팅이라는 것은 청강하다 의미죠. 청강해도 괜찮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질문에 맞는 답으로 C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대화에서 A번 翻译, B번 设计, D번 影像制作 같은 발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소리 일치형 문제였어요. 이렇게 C번 골라주시고 나머지 내용을 더 확인해 보시면 当然可以 당연히 되지. 不过 그렇지만 我们上的是论文写作课. 자, 수업하는 것이 上课죠. 우리가 하는 것은 논문 작문 수업이거든. 또英语的要求比较高. 영어에 대한 요구가 좀 높아. 영어 잘해야 들을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답 C번 골라줬어요. 자, 이렇게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회사 이야기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마찬가지 짤막한 문장이지만 발음 확인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A번 昨天临时加班昨天临时加班 B번 有个别的聚会有个别的聚会 C번 家里突然有事家里突然有事 D번 忘了约会地点忘了约会地点 발음 잘 들었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골라보세요. 真不好意思，昨天老板临时叫我加班，所以我没能去参加聚会。没关系，事情都处理好了吗？改天你有时间，我们再约。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 자, 질문이 여자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真不好意思，昨天老板临时叫我加班，所以我没能去参加聚会。 그죠? 여기 들었습니까? 발음 들었어요? 昨天临时加班 그대로 나왔거든요. 원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真不好意思 정말 미안해. 昨天 어제 老板 사장이죠. 사장이 临时란 어휘를 잘 기억해 주세요. 발음 똑같았는데 의미까지 아십니까? 시가 시간, 때죠. 린자가 임박하다 의미예요. 그때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닥쳐서 이런 의미예요. 닥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에는요. 그냥 갑자기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갑자기 나더러 야근을 하라고 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어제 야근을 했어요. A번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我没能去参加聚会
聚会 자주 나오는 오구 뭐휘죠? 모임인데요. 그래서 어제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했지 다른 모임이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비번 같은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자말 보시면 没关系, 괜찮아. 事情都处理好了吗? 일은 다 처리되었니? 改天 나를 바꾸는 것이니까 그냥 다음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你有时间, 너 시간 있으면 我们再约 바로 약속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그때 약속하자, 그때 만나자 라고 했죠. 정답 골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과 일치하는 소리 일청 문제 꽤 많죠. 이렇게 회사 문제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발음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기 A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발음 잘 한번 들어보세요. 编辑辞职了编辑辞职了 B번 在等教授签字在等教授签字 C번 缺少理论依据缺少理论依据 D번 数据表格需要修改数据表格需要修改. 좀 뭔가 길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어려운 어휘가 있는 것일수록 이 단어가 그대로 지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 일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들어보면서 또 맞춰보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你的文章什么时候能发表？编辑昨天和我联系，让我把数据表格再整理一下。你要抓紧时间呢，下个月就要审核了。好的，教授。为什么文章还不能发表？ 자, 질문이 为什么文章还不能发表? 글은 이 문장은 왜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원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나온 답을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이 부분 들어보시면서 한번 골라보실까요? 들어보세요. 编辑昨天和我联系，让我把数据表格再整理一下。 이 부분 들으시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한번 원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你的文章什么时候能发表? 이 글이 언제 발표가 돼? 라고 물어봤고요. 여자가 질문은 왜 글이 아직 발표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들어서 답을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여자에게 들어보시면 编辑 편집자죠. 편집자가 어제 연락이 왔대요. 이 BNG 어휘가 들려서 이 BNG자에 눈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연락이 왔다고만 했지 辞职 일을 그만두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让我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把数据表格 数据表格라는 것은 数据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表格가 어떤 도표, 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데이터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표를 再整理一下 정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수정을 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똑같이 数据表格가 들어가 있으면서 의미가 같은 거 需要修改가 있는 D번으로 답을 골라야지 맞는 거였죠. 자, 더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你要抓紧时间呢抓紧时间 너무 잘 나오는 표현이죠. 抓紧 꽉 잡는 거예요. 시간 꽉 잡는 것이니까 서둘러 이런 말이겠죠. 서둘러야 해. 下个月就要审核了.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审核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못 들어도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고로 审核는 심사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의 결정하다 审核라고 하고요. 좋아요. 教授 불렀다고 해서 호칭했다고 해서 바로 教授들어가 있는 걸로 고르시면 안 돼요. 내용 다른 거 알죠? B번 의미는 교수가 签字 사인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으로 D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C번 보기 의미 파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理论依据라는 것은 이론 의거라는 거죠. 바로 논거라는 것인데 졸업 논문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理论依据 줄여가지고 论据 같은 어휘도 같이 봐주세요. 이것이 부족하다 의미였고요. 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 대한 것 말고 회사에 관련된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기 발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A번 福利待遇 福利待遇 B번 手续资料 手续资料 C번 工作时间 工作时间 D번 公司业务 公司业务 한번 들어보세요.
您好，是刘女士吗？恭喜您通过了我们公司的面试，请您下周一来签合同，办一下入职手续。太好了，请问需要带什么资料吗？具体要求我已经发到您的邮箱了，您确认一下。好的，谢谢。女的想知道什么？ 질문이 你的想知道什么? 무엇을 알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때문에 여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직접 같이 듣는 것처럼 표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들리는 발음은 이번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请您下周一来签合同，办一下入职手续。太好了，请问需要带什么资料吗？ 예, 入职手续도 나왔고요. 그리고 资料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문장에 들어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您好,是刘女士吗? 라고 물어봤어요. 유 여사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恭喜您 축하드립니다. 通过了我们公司的面试. 우리 회사 면접에 통과하셨네요. 라고 해요. 请您下周一 다음 주 월요일에 来签合同 같은 어휘는 모르시면 안 되죠. 계약서를 체결하다, 签合同이라고 하죠. 办一下入职手续.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다, 办手续 쓰는데요. 入职가 들어갔습니다. 좋은 어휘예요. 바로 입사하다.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사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가 太好了, 너무 잘 됐네요. 请问 여쭤볼게요. 需要带什么资料?带什么资料?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료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할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여자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은 수속 자료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답은 이렇게 B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화를 쭉 들어보시면요. 이것도 소리 일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A번 같은 福利待遇, C번 工作时间, 공수业务 같은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 듣고 바로 B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나머지 내용 더 확인해 볼게요. 具体要求, 구체적인 요구는 제가 이미 发到您的邮箱了.邮箱,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您确认一下, 确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보기는 것 중에서 이 어휘 좀 보도록 할 거예요. 待遇 보이십니까? 대우라는 것인데 이 따위는요, 뭐 친절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는 그런 대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연봉과 관련된 대우를 이야기할 때 이 따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어휘겠죠. 자, 그 앞에 福利, 이건 좀 어려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福利, 복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지와 대우, 福利, 따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장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학교와 회사 관련 문제에서는 질문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질문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 일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논문이 왜 그러한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집회, 그 모임에 왜 못 갔는지 등등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질문까지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 관련 문제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어떤 어휘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어휘들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 문제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 얘기 나와야 해요. 수강 신청하다 뭐라고 쓴다고요? 选课, 选课라고 하고요. 청강하다, 旁听 쓰죠. 缺席, 시가 좌석을 얘기하고요.缺가 부족하고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좌석이 결여된 것이죠. 결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석하는 것의 반대말은 출석하는 거잖아요. 출석하다는 투시라고 쓰는 것도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학교 하면은 시험 빠질 수가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러 간다. 期中考试, 期末考试쓸 수 있고요. 전공은 专业, 졸업은 毕业, 논문, 论文. 그리고 나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변이라는 것은요,
논문 심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졸업하기 전에 졸업 논문을 쓴 다음에 그거를 그 지도 교수님과 관련 교수님 몇 명 있는 자리에서 논문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논문 심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중국말로는 毕业论文答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졸업 논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 심사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그때 答辩 어휘 나오면 아, 졸업 논문 심사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教授签字, 签字가 뭐라고요? 서명하다, 사인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의 사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뒤에 理论依据, 이 어휘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줄여가지고 론쥐라고 쓸 수 있고요. 논거라고 할 수 있겠죠. 논문 얘기할 때, 졸업 논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논문 심사하면서 혹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로 항상 이 말 나와요. 이 논문에 근거가 좀 부족한데요? 논거가 부족한데요?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논거가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어휘를 붙여줬으면 될까요? 부족하다 의미를 가진 부주를 바로 붙여가지고 론쥐 부주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 어휘를 쓰기도 해요. 不太充分. 예, 충분과 함께 잘 붙어가지고 쓰거든요. 论据不太充分 이런 식으로요.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어휘까지 같이 봐주시면서 이 论据 어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더 볼게요. 자, 补习班이라는 것은 보습 학원, 예, 그 학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数学竞赛, 竞赛가 어떤 그 경연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경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听讲座, 강좌를 듣는 거, 뭐 복습하는 거, 复习, 예습하는 거, 预习, 그리고 학교하는 거, 放学 등등 표현 많이 봤죠. 补课, 보충 수업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挂科,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挂科라는 것은 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합격하다, 통과하다 의미를 가진 어휘는 이거예요. 及格. 그래서 과목을 패스하지 못했다라고 쓰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不及格, 不及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지금은 挂科, 어휘를 써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어휘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학생이면 성적 얘기 빠질 수가 없죠.成绩도 당연히 잘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뒤에 夏令营, 요거 너무 자주 나오죠. 夏令营이라는 것은 학예 캠프, 서머 캠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캠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캠프 주제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캠프, 학예 캠프, 夏令营이라고 씁니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准考证이라는 것은 수험표인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어휘죠.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 중에 하나가 수험표지 않습니까? 准考证까지 같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회사, 직장 관련한 어휘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入职라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입사하다. 뭐라고요? 入职 기억하시고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뭐라고요? 辞职 같이 기억하시고요. 休假 휴가 내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 熟悉라는 어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형용사 어휘도 있고요, 동사 의미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되면 잘 알다, 익숙하다가 되는 것인데 동사로 쓰여서 이것을 잘 알다, 익숙하게 하다라고 해서 파악하다, 이해하다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 업무와 함께 잘 호응했었는데요. 이렇게 주술구조, 형용사로 쓰이면 업무를 잘 알다, 업무를 잘 이해하다, 예우,熟悉가 되는 것이고요. 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를 받게 되면은 熟悉 예우, 업무를 파악하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품사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출차이라는 것은 출장을 얘기하죠. 그 다음 찬회, 참자 회의의 줄임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의에 참가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회의에 참가하는 손님들을 귀빈이라고 해서 지아빈 이 어휘를 많이 씁니다. 지아빈자가 또 5급 필수 어휘거든요. 손님 중에 귀빈 뭐라고 한다고요? 지아빈이라고 하고요. 회의에 참석하시는 귀빈은 붙여가지고 찬회의 지아빈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회의에 출석하다 앞에 잠깐 봤죠? 出席 쓰시면 돼요. 出席会议 쓰면 되고요. 회의실은 会议室 쓰고요. 자, 그리고 회의가 정기적인,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갑자기 열리는 비정식적인 임시 회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临时예요. 临时会议 있으면 임시 회의가 됩니다. 근데 临时는 임시란 명사 말고도요. 얘는요, 이때에 임박하다,
한마디로 닥쳐서 뭐 갑자기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닥쳐서 야근을 하다, 갑자기 야근하다 뭐라고 쓴다고요? 临时加班 이렇게 쓰거든요. 临时는 갑자기 의미를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고 많이 나오니까 이 의미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더 보시면应聘이라는 것은 초청에 응하다, 한마디로 지원하다, 응시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应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하죠. 이력서 중국어로 简历라고 하고요. 이력서 쓰다, 写简历. 넣다라고 쓰고 싶으면 더우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더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투척하다, 넣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력서를 넣다라고 쓰고 싶으면 더우 简历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를 체결하다, 签合同, 이게 계약서를 체결하다 의미고요. 자, 계약서는요, 쌍방이 같이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 팩스로 보내주거나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그대로 지문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팩스 보내다. 팩스는 뭐라고 하죠? 传真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팩스 보내줄게 라고 쓰고 싶으면 我签好了再传真给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传真자도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후인이라는 것은 복사하다고요. 따인이라는 것은 프린트하다, 인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서를 복사하다 후인 원진 쓰고요. 문서를 프린트하다 따인 원진 쓰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面试 쓰죠. 그리고 영업직이라면은 그 판매액이 참 중요하거든요. 판매하다 의미가 销售죠. 어가 바로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액, 销售额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업적, 실적 중요하죠. 실적은 业绩 쓰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 여러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 부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部门인데요. 이 어휘도 잘 들으셔야 돼요. 部门, 부처, 부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 이름에 이 部门자가 들어가 쓰일 수 있는데 다 쓸 수도 있지만 部만 붙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여러 부서 한번 같이 볼까요? 宣传部, 홍보부예요. 人事部, 인사부고요. 综合部, 종합부니까 총무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编辑部, 편집부고 技术部, 기술부 등등의 여러 부서들 이 부자 부서 혹은 部门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휘 이해했으면 자, 이제 미니 테스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처럼 한번 듣고 풀어보세요. 一、小王，这次学术会议的参会嘉宾确定了吗？现在明确表示会出席的一共有16位，其他的还在等回复。他们在谈论什么？二，你报考声乐专业，大学毕业以后想做什么工作？我的梦想是当一名歌唱家。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三，老师，请问孩子必须参加这个数学竞赛班吗？当然不是，按照自愿的原则，孩子有兴趣再报名。孩子报数学竞赛班的前提条件是什么？四，工作第一天还顺利吗？同事们都很好相处，就是我还没太熟悉好业务。不着急，熟悉新工作总是需要时间的。我再适应一段时间吧。男的对哪方面不熟悉？五，老师，我刚才读的怎么样？我觉得可以读得再快点儿，这样情绪更饱满。
对，我也感觉感情没表现好。这首诗感情比较强烈，所以节奏快一些，感情饱满一些会更好。女的建议男的怎么朗读那首诗。잘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발음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 A번 会场费用会场费用 B번 会议日期会议日期 C번 开会资料开会资料 D번 参会人数参会人数 자, 한번 들어보시고 답 골라보세요. 小王，这次学术会议的参会嘉宾确定了吗？现在明确表示会出席的一共有16位，其他的还在等回复。他们在谈论什么？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들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숫자가 막 나와요. 그러면 숫자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날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들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王，这次学术会议的参会嘉宾确定了吗？ 参会嘉宾,参会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답 고를 수 있겠어요?参会嘉宾이라고 했는데요. 자, 참가하는 사람 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까지 더 들으시면 정확하겠지만요. 参会嘉宾으로 답을 골라봤고요. 자, 원문 확인하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小王这次学术会议 이번 학술 회의에 参会嘉宾 자, 회의에 참가하다 参会 쓰고요. 지아빈이라는 것은 바로 귀빈을 얘기하는 거죠. 이 회의 참가하시는 귀빈들 确定了吗? 확정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现在明确表示会出席的 라고 했는데요. 明确, 확실하게 表示, 표시한 거예요. 会出席, 출석할 것이다 라고 표시한 사람은 이라고 한 거죠. 그 뒤에 어떤 사람, 른자가 숨어있는 느낌이고요. 一共有16位. 웨이라는 것도요. 사람을 셀 수 있는 양사거든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회의 참석하는 사람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였죠. 정답이 이렇게 마지막 대번으로 확실하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其他的还在等回复.回复라는 것은 회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회답을,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대답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죠? 정답을 마지막 대본 골라주시고 자, 보기 의미 파악해 볼까요? 会场, 회의장이죠. 费用, 비용이고요. 会议日期는 뭐 회의 일자고요. 开会资料, 회의의 어떤 자료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人数로 답을 골라봤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번도 마찬가지 발음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A번 学过乐器学过乐器 B번 想做歌唱家想做歌唱家 C번 大学刚毕业大学刚毕业 D번 梦想已实现梦想已实现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답을 골라보세요. 2. 你报考声乐专业，大学毕业以后想做什么工作？我的梦想是当一名歌唱家。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푸는 것처럼 풀어봤어요. 들으면서 들리는 어휘를 체크해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풀고 있는 거 맞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답을 골라볼 건데요. 이 부분을 들으면 답이 골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我的梦想是当一名歌唱家。我的梦想是当一名歌唱家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답이 B번으로 골라지세요. 한번 원문 확인해보고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你报考
빠오카오라는 것은 시험에 응시하다, 뭐 지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원하죠. 어디에? 성외专业. 성외라는 것은 성악을 얘기합니다. 혹시 이 하나 단어 발음 가지고 이 외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헷갈리지 않을 거죠. 의미 다르고요. 그리고 발음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요. 즐겁다 의미로 르라는 발음도 있지만 음악에 쓰이면 또 외라고 발음이 되죠. 때문에 악기 외치라고 쓰는 것이고요. 성악 성외라고 쓴다는 거 발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악 전공에 지원한다면서 大学毕业以后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想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我的梦想是 내 꿈은 当一名歌唱家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이거 그대로 想做歌唱家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B번 골라지십니까? 예, 골라보시고 3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보기 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A번 有美术基础有美术基础 B번 作业不太多作业不太多 C번 对数学感兴趣对数学感兴趣 D번 考试成绩优秀考试成绩优秀 자, 한번 들어보면서 답 골라보세요. 3. 老师，请问孩子必须参加这个数学竞赛班吗？当然不是，按照自愿的原则，孩子有兴趣再报名。孩子报数学竞赛班的前提条件是什么？ 질문이요.前提条件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자, 계속 나온 발음은 무엇이었느냐? 数学 혹은 竞赛 그리고 兴趣 이런 말이었거든요. 나온 발음 그대로 골라보시면 정답은 C번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표현들은 발음이 아예 안 들렸을 거거든요. 한번 원문 들어보면서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원문 보겠습니다. 老师请问孩子必须参加这个数学竞赛班吗? 라고 했어요. 자, 반드시 참가를 해야 할까요? 数学竞赛 바로 수학 경시대회예요. 이 경시대회 반에 꼭 참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가 조건이 무엇이냐? 当然不是 당연히 아니죠. 按照 按照는 뭐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기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自愿的原则自愿 자원 자원 스스로 원하는 것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孩子有兴趣 흥미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때 报名 등록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등록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관심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 관심이 있는 거对数学感兴趣로 골라줘야지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발음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발음이 일치하는 소리 일치형으로 고르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답 확인했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마찬가지 보기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번 部门业务部门业务 B번 公司组织公司组织 C번 企业制度企业制度 D번 人际关系人际关系 자, 발음 확인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4. 工作第一天还顺利吗？同事们都很好相处，就是我还没太熟悉好业务。不着急，熟悉新工作总是需要时间的。我再适应一段时间吧。男的对哪方面不熟悉？ 질문이요. 哪方面不熟悉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를 골라주는 건데 자, 한번 이 부분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同事们都很好相处，就是我还没太熟悉好业务。 그래서 还没太熟悉好业务太熟悉好还没太熟悉好业务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고르셔야지 맞아요. A번 고르셨을 텐데요. 한번 원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工作第一天 예, 일한 지 첫날인가 봐요. 还顺利吗? 순조롭니?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同事们都很好相处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 들을 때 같은 발음도 없는데 여기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해되세요? 자, 人际关系는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很好相处라는 어휘 아세요? 相处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료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아, 관계는 좋구나 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였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就是. 자, 쉼표 끊고 就是가 앞에 나와 있으면요. 단지 이게 문제야. 다만 이게 문제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我还没太熟悉好还没太熟悉好라는 것은 아직 이거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크게 익숙해 하지 못했어 라는 것이니까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아. 뭐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업무로. 部门业务. 이 部门자가 붙어서 괜히 깔려 보이지만 어쨌거나 부서 업무, 그게 업무거든요. 정답 A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들어볼게요. 不着急, 초조해하지 마. 熟悉新工作. 이게 바로 熟悉业务란 말이겠죠. 새 일에 익숙해지는 것, 이걸 파악하는 것은 总是需要时间的. 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알았어요. 我再适应一段时间吧. 适应, 적응하다 의미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응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정답을 골라봤습니다. 자,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마찬가지 보기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A번, 读弱一点,读弱一点. B번, 加快语速,加快语速. 10번, 配上音乐,配上音乐. D번, 声音大一些,声音大一些. 자, 한번 들어보시고 답 골라보십시오. 5. 老师，我刚才读的怎么样？我觉得可以读得再快点儿，这样情绪更饱满。对，我也感觉感情没表现好。这首诗感情比较强烈，所以节奏快一些，感情饱满一些会更好。女的建议男的怎么朗读那首诗。 怎么朗读? 어떻게 낭독을 하라고 건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반복해 들리는 어휘가 있었거든요. 물론 콰이가 반복해 들렸는데 그 외의 것도 반복해 들리는 게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어휘는 어차피 복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복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반복해 나오는 어휘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콰이 디어, 콰이 시 들었어요? 콰이, 이 콰이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원문 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답 B번 잘 고르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老师,我刚才读得怎么样? 방금 읽은 거 어땠어요? 여자가 我觉得可以读得再快一点,读得再快一点. 이거 들을 수 있겠죠?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말 속도를 좀 빠르게 해라. 加快语速.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다. 이런 말이죠. B번으로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더 볼게요. 这样 이렇게 하면 情绪 정서. 이 어휘 너무 잘 나오죠. 정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표현 늘 나오는 표현이니까 아셔야 하고요. 감정이 更饱满. 饱가 기본적으로 배부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도 가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득 차는 것이니까 어떤 감정이 충만하다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감정이 더 충만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맞아요. 我也感觉感情没表现好. 表现 표현하는 거죠. 제 생각에도 제가 읽은 것은 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这首诗, 시를 읽는 거였구나. 그죠? 感情比较强烈. 감정이 비교적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节奏快一些, 快一些, 快 들리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B번 다시 한번 확인될 거예요. 자, 节奏라는 거 중요한 어휘입니다. 节奏는 리듬, 템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 리듬감 있죠? 그 리듬을 조금 더 빠르게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感情饱满一些会更好. 感情饱满 말씀드렸죠? 감정이 뭐라고요? 饱满 충만하다. 情绪, 感情 똑같이 감정을 얘기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충만하게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랑두 바로 낭독하는 거죠. 어떻게 읽기를 권유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빠르게 읽는 거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약하게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 10번에 配上音乐, 配자가요.
곁들이다, 뭐 배 아파다, 더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더하는 건데 지금 음악을 더 들여라 라는 음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소리 크게 하는 것도 안 나왔으니까 정답은 콰이, 이 콰이 듣고 B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복해 들리는 걸로 여러분 문제 푸셨죠? 여기까지가 우리 학교와 회사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어휘들은요, 제가 매번 시험 참가하면서 그 어휘를 다 기록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익혀두시면 시험에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오늘 배운 어휘 꼼꼼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어휘 외울 땐 어떻게 외운다고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